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슬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슬라 연초 대비 주가 현황을 보면요. 연초 이제 1199불 했는데 지금 이제 663불 많이 떨어졌죠. 연초 대비 45%나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하나로 하면은 875조 원인데요. 천슬라 넘었을 때가 뭐 엊그저께 같은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3전에 비해서도 이제 한 2배 조금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은 이제 테슬라 2021년 1분기 실적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부제는 정하지 않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괜찮습니다. 가지아 테슬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뭐 다들 아시지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창업한 회사고요. 1971년생 남아공에서 이제 태어났고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다가 캐나다 퀸즈 대학교인가 다니다가 이제 유펜으로 가서 물리학 전공하고 그다음에 스탠퍼드에서 아마 박사를 하다가 이제 중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2003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고 지금도 공장도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본사를 최근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죠. 그리고 텍사스에서 기가 팩토리도 만들었는데 2018년까지 까지는 적자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명실상부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는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되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남아공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뭐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들 뭐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회사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S&P 500 이런 데에다 이제 투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고 유럽은 아무래도 선진국이지만 되게 고인물 같은 느낌이죠. 이제 혁신이나 그런 거는 좀 없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만도 뭐 괜찮은 나라긴 하지만 기업하기 그렇게 아주 탁월한 나라들은 아니다. 결국은 이제 혁신과 모든 것들은 미국으로 몰린다. 그래서 미국 주식 괜찮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수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익셉셔널하게 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차량이 30만 대 이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분기에는 이제 10만 대도 뭐 생산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건 인도 대수. 사실은 테슬라는 지금 인도나 생산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만들면 그냥 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팔리는 뿐만 아니라 뭐 저희도 지금 뭐 한 1년 동안 테슬라 차 기다리고 있는데 사지를 못하고 있죠. 22년 1분기에는 31만 대 지금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3랑 Y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금 고급인 이제 S랑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팔고 있습니다. 1.5만 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좀 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거의 한 4빌리언 정도 왔으니까 거의 한 50조 원 지금 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9조 원. 잉여 현금은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조 원 뭐 이렇게 좀 괜찮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은 뭐 그냥 우상향입니다. 이런 그래프 너무 멋있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4.1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어닝 뭐 비포 텍스랑 디프리시레이션 뭐 감가상각이나 뭐 세금 제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3조 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으로 바꿔본다고 하면은 비하이클 딜리버리는 이제 연간 이제 100만 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6빌리언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10빌리언 넘어가고 있고요. 넷인컴 역시 상당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빌리언에 다가갈 수 있는 괜찮은 수치.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기 주요 실적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일단 영업이익이 19.2%입니다. 1분기 뭐 차량 인도량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 지표로 봤을 때 테슬라에게 기록적인 분기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고 미상환 청구 부채가 1억 달러 미만인데 이거는 나중에 재무제표 분석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분기 2.2빌리언을 넘어섰다. 그리고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4월달 그리고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3월달부터 모델 Y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셀 생산, 원자재 조달 공급업체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마켓 디스럽션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어려운데 그 와중에서도 생산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그런 이제 테슬라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분기 주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사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영업이익 흑전이 그게 흑전이냐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뭐 레귤레터리 크레딧 팔아가지고 이제 얻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하는 매출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518밀리언 뭐 이렇게 딱 했는데 뭐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요번에 뭐 6, 7, 9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오토모티브 이제 자동차 팔아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낮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분기 매출은 이제 18빌리언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 됐고 많이 팔아서도 그렇지만 이제 ASP 그러니까 Average Selling Price가 증가돼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이제 주문을 요청했을 때가 한 6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롱레인지 레벨로 만약에 이제 모델 3를 주문하게 되면은 이게
한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을 막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도 워낙 살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봐도 3년 전에 샀던 모델도 지금 중고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제 보조금까지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가격 1, 2천만 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크게 개의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테슬라 주식 관점에서는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캐시 플로우가 원래는 뭐 한 293 밀리언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한 10배 늘어난 상태죠. 상당히 여기 660%인데 전체적인 수치는 괜찮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셔널 서머리 보면은 생산하고 인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제 생산은 30만 대 한다고 하면은 인도되는 거는 이제 31만 대, 고작 한 5천 대 정도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재고는 뭐 days of supply는 이제 3일밖에 안 되는 거고 뭐 만들자마자 그냥 다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되게 중요해요. 재고가 많이 쌓이면은 손익계산서 상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서는 되게 수치가 좋지만 결국 캐시플로우는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 이제 불이치가 발생하는데 테슬라는 전혀 현재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마켓 셰어 같은 경우에 2017년, 18년까지는 거의 없었지만 미국, 캐나다를 통해서 샤크하게 올라갔죠. 그렇지만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과 차이나도 약간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한 구간을 지나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이 연 한 60만 대 정도 됐었고 상하이가 지금 45만 대 플러스 알파인데 베를린하고 이제 텍사스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팔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사이버 트럭 말만 많은 이제 사이버 트럭이나 이제 다른 것들도 점점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매출은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문제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상하이 생산 중단됐죠. 이제 중국이 봉쇄돼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됩니다. 이게 수치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하이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시아의 거점 시장이 돼야 되는데 중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이제 정책 때문에 조금 리스크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보면은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기술 혁신입니다. 이제 잡스 이후로는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성격은 좀 괴팍하고 괴랄하지만 대단한 일 중독자. 거의 뭐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그냥 계속 일하고 24시간 일만 하다고 보면 돼요. 테슬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우주 발사 회사 뭐 다니는 지인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 회사는 거의 미친놈들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밖에 생산 안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미친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3 바디 스트럭처 모델 3 이제 바디 스트럭처가 있는데 원래는 171개의 부품 메탈 하이라이트드 보면은 이게 색깔이 다 다른 게 그 뜻이에요. 다 서로 다른 부품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용접해가지고 차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오스틴에서 만드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피스예요. 엄청나죠. 그냥 2개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00개의 웰딩 용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줄어났다. 단순화된 생산 공정은 낮은 불량률이고 더 높은 생산성을 더 많은 차를 같은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17빌리언이고 사실 근데 그거는 원래부터 많았던 것이고 가장 익셉셔널하게 줄어든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리코스 뎁입니다. 리코스 뎁이라면 뭐냐면 이제 채무 중에서 개인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인데 그게 지금 4.4 빌리언 3.9 빌리언 하다가 요번 분기에 와서는 거의 싹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제 테슬라를 상당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제 회사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담보를 많이 잡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보물도 일단 많아지기도 했고요. 테슬라가 상당히 이제 대기업 정상적인 회사로 되었다. 그런 이제 원년의 회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가 보시면은 여기 위에가 이제 유동부채고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누는 건 이제 1년이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1년 이상 갚아야 할 이제 장기부채 같은 경우인데, 장기부채가 생각보다 적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거 다 싹 다 합쳐도 이제 11년 미만인데, 유동부채는 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어카운트 페이어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유동부채 같은 게 낮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이제 100%도 안 돼요. 자산 자체가 이제 36빌리언인데, 부채가 이제 30빌리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워낙 높으면은 주식을 또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래서 주식 시장이 좋으면은 제조업이나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도 좋은 시그널도 있다. 자금의 조달이 용이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꺼올 필요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더 찍어내가지고 팔아도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요. 46%인데 그리고 마진율은 뭐 상대적으로 7%로 낮은 편인데 이거를 이제 25%로 조금 보수적으로 되게 보수적이에요. 물론 이제 더 위로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공장을 2개나 열었는데 당연히 매출 성장률은 25%가 아니라 3, 40%씩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가 나왔어요. 근데 12% 요것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마진율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내재 가치가 보면은 851불입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663불이니까 이거 대비 봤을 때는 내재 가치가 한 22%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사실상 1000불까지는 거의 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저도 추가 매입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봤을 때는 테슬라의 경쟁력과 리스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단순화된 생산 공정 저거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AI 기술 뭐 1년 전에 이제 AI 데이 한번 했었죠. 더 이상 이제 엔비디아에 치우치지 않은 이제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자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뭐 AMD나 이제 인텔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제외하고서는 물론 이제 애플이 탑이 티어인데 제 생각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 아닌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술 배터리 데이도 했었죠. 그게 이제 사실 배터리가 뭐 배터리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배터리 회사들한테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배터리 가격 낮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차량 가격 낮출 수 없고 그럼 우리 경쟁력도 없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네가 배터리 잘 못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 버리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거고요.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안정적인 재무제표, 높은 영업이익률과 높은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부채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재무제표가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전 세계의 경제 리세션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무너질 회사는 아니다. 그거를 만약에 그러면 리세션이 왔다고 하면 많은 회사들이 무너질 텐데 그 다음을 극복했을 때 이 회사의 경쟁력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포텐셜, 이제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제 FSD. 이게 좀 보면 또 대단하죠. 그래서 애플이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익이 상당해요. 그래서 아이폰은 일단 팔아놓고 그 다음에 뭐 애플 TV나 뭐 애플 뭐 페이나 뭐 이런 거에서 돈 많이 벌고 있죠. 테슬라도 비슷할 겁니다. 차는 앞으로도 비싸게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싸게 팔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차를 써라. 그 다음에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나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거기서 좀 이익률을 뭐 50% 60%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낮은 사고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뭐 이렇게 이제 인하우스 되는 이제 기술로서 사실 차로서 영업이익률을 신장하기보다는 이런 포텐셜로서 영업이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테슬라의 경쟁력. 그래서 현재는 영업이익이 19%지만 나중에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20%, 30%, 40%의 영업이익률을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애플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죠. 주식이 600불까지 떨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일단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아직까지 불확실해요. 뭐 지금 좀 개방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개방을 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또 다시 문을 닫을지 뭐 시진핑 아저씨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오너 리스크 뭐 트위터 인수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트위터를 왜 인수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 아저씨 천재 맞는데 천재임과 동시에 또 이제 약간 좀 미친 좀 약간 좀 성향이 있죠. 그래가지고 언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고를 치고 다니면 그게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붕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세션.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망할 정도의 재무 건전성을 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푸틴 세상에는 저희가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는 두 분의 약간 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푸틴과 시진핑의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도 지금 모델 3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 3의 경쟁력을 좀 기다리면서 테슬라의 주식을 또 약간 좀 줍줍하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이게 시계를 3년으로 되돌려 보면은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다가 모델 3 공짜로 받은 사람들 되게 많죠.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테슬라 주식이 뭐 10배씩 오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빅테크 기업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거를 여러분께서 기다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에 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기존 뭐 전통 그 카메이커에 대비해서 모델 3나 뭐 모델 Y 뭐 이런 경쟁력을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그런데 이제 주식을 지금 살 땐가 아닌가 그런 거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테슬라였고요.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저의 그 영상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